파생 상품, 선물 거래 특징과 유형. 이번 시간에는 선물 거래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선물 거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의 정의.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인도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대금과 인도하는 물건이 즉시 교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현재 지급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거래는 엄밀히 말하면 현물 거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는 무엇일까요? 거래 당사자들이 오늘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만 하고 대금과 물건의 교환은 나중에 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선물 거래는 현재의 시점에서 매매 가격과 수량 등을 약속만 해두고 미래에 대금과 물건을 교환하기로 한 날짜인 결제일에 물건의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당초에 약속한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불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선물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30일 후에 주당 100만 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B씨와 체결하고 30일 후에 B씨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받고 매수 대금 2천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특징 레버리지 효과. 선물 거래는 실제 거래 대금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되므로 투자 금액에 비해 이익과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에서 파생된 말로 사전적으로는 지렛대의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지렛대란 막대를 이용하여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는 장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측면에서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가정해 볼까요? 현물 거래에서는 1주당 10만 원 하는 주식 20주를 사려면 원금 100%인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 20주를 매수하는 선물 거래는 결제일 이전에는 증거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 증거금이 10%라면 20만 원으로 선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반면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주식 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지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로 인해 현물 거래보다 투자 금액이 적지만 손익 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높습니다. 즉, 선물 거래는 수익성이 매우 높지만 위험도 높은 것이죠. 선물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예측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고수익으로 연결되지만 예측과 달리 시장이 움직이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증거금 제도. 파생 상품 거래는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므로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각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유 포지션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규모는 통상 선물 거래의 기초자산 가격이 하루 동안 최대로 움직이는 수준으로 설정되며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을 매일 산출하여 손실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납부 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 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 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추가 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시 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납부하는 증거금인데 상품의 가격과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차등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의 개시 증거금은 계약 금액의 15%이며 미국 달러 선물과 3년 국채 선물의 개시 증거금은 각각 계약 금액의 4.5%와 1.5%입니다. 유지 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최소 한도의 증거금으로서 위탁 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금은 투자자의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초의 개시 증거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때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마진콜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자 A씨가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을 200포인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개시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피 200 선물의 유지 증거금률은 10%이므로 최소한 1,000만 원의 증거금은 결제 시까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 A씨의 증거금이 900만 원으로 유지 증거금 수준인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래 개시 증거금 수준인 1,500만 원까지 6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선물 계약을 정리 처분하고 남은 증거금을 돌려줍니다. 해지 거래. 해지 거래란 주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 보유 손익과 반대되는 손익 구조를 가진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앞으로 주가 하락에 대비하여 보유 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지 거래의 형태입니다. 이는 보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투자자 A씨는 주당 80만 원 하는 삼성전자 주식 1000주, 즉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환경 악화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죠. 이러한 경우 투자자 A씨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자 A씨는 선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 100계약을 매도함으로써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결제일에 주가가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락한 경우 보유 주식의 가치가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하여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80만 원에서 매도한 주식 선물을 60만 원에서 되사는 반대 거래를 통해 2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주식 선물의 이익으로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관리 수단을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란 현재 시점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물건과 대금을 교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선물 등 파생 상품 거래의 주요 특징인 레버리지 효과란 투자 금액에 비해 이익 또는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물 거래를 할 때 계약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증거금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유 포지션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금 제도는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른 파생 상품 특성상 발생하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물 거래 유형 중 하나인 해지 거래란 주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 보유 손익과 반대되는 손익 구조를 가진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해지 거래를 통해 보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